안녕하세요. 이제는 제발 흑우에서 벗어나고 싶은 배구TV입니다. 오늘은 블록체인 뉴스 브리핑, 줄여서 분류부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최근 가장 중요한 블록체인 뉴스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뉴스 이면에 어떤 숨은 뜻들이 있을 것인가, 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은 뭐고,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건 사실 이겁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사실은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모든 코인들의 가격이 천국과 지옥으로 오가고 있죠. 예전에 코인 빠지던 거에 비하면 사실 이 정도는 양반인 수준인데요. 어쨌든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비트코인 전략 비축 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삼을 것이라는 그런 이제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장이 올랐다가 정작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새로 사진 않겠다. 기존에 몰수한 것들만 잘 가지고 있겠다가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전략 비축을 행정부에 지시했다. 네, 지금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이죠. 그러나 투자자들의 기대와 달리 연방 정부가 이미 보유한 가상화폐를 팔지 말라고 했을 뿐 가상화폐의 추가 구매를 지시하진 않았다. 네,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자, 그리고 미국 정부는 비축한 비트코인은 판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통해 가치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네, 달러만으로도 사실 미국이 패권을 정말 오랫동안 유지하고 또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보조적인 수단, 그리고 달러 패권에 저항하고자 하는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너네가 그거 가지고 해보겠다고? 그것도 우리가 많이 가질 거야. 우리가 거기서도 주도권을 줄 거야. 라는 암호화폐의 어떤 시장에서의 선전포고랄까요? 저는 그렇게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예산 중립적 전략을 수립할 권한을 갖게 됐다. 말 그대로 예산은 쓰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예산도 들여서 추가적으로 공격적인 매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진 않았던 거고요. 그리고 이 발표에 앞서서 트럼프가 또 이거는 X에 올렸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비트코인 외에 리플, 솔라나, 에이다도 비축하고 싶다. 요것도 비트코인 다음에 들어갈 만한 후보군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인들의 가격도 굉장히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소식은 이겁니다. 네, 방금 보신 내용, 트럼프가 비트코인 전략 비축 명령에 서명했다. 네, 이게 최근에 있었던 암호화폐 관련 소식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소식이 아닐까 싶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사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 중요도를 인지는 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름아름 이제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을 뿐 알게 모르게 비축을 하고 모으고 있는 국가들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대표적이고요. 러시아도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공식 성명으로, 특히 이제 대통령의 명령으로, 행정명령으로 이렇게 공식화한 거는 최초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실질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당장은 추가적인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가격이 빠졌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이 이제 ETF로 등록되면서 1차적으로 인정을 받긴 했어요. 자산군으로, 투자할 만한 자산으로. 근데 미국 정부가 거기에 보증까지 서준 셈이죠. 물론 이게 또 정부가 바뀌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인 한은 그 기간 동안에는 코인장이 점점 안정화될 것이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방향성이 잡히게 되면 정부가 바뀌더라도 아예 0으로 돌리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블록체인 활용한 디파이들이 점점 주류 시장으로도 연결점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라든지 홍콩 같은 그런 국가들에서는
이제 차세대 금융 먹거리랄까요? 자신들의 어떤 성장,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다음 아이템으로 암호화폐를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전망은 뭐 굉장히 낙폭이 클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심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늘 우상향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점점 그 중요도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돌아가는 시장 상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는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이것도 첫 번째 기사와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지금 워낙 미국 그리고 트럼프의 발언 하나하나에 코인장이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 기사를 원래도 그렇지만 더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달러화 강화에 스테이블 코인 쓰겠다라는 이제 첫 디지털 발음이 안 되네요. 미국이 첫 디지털 자산 서밋을 개최했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기로 했다. 네, 스테이블 코인 다 아시다시피 원 스테이블 코인은 원 달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달러와 동일한 디지털 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러는 뭔 소리야? 미쳤네 오늘. 그래서 이제 백악관에서 주재한 첫 디지털 자산 서밋 이제 이런 행사도 사실은 정부가 연다는 것 자체가 많이 시대가 바뀌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발언이 나왔냐?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했듯이 미국이 계속해서 세계의 지배적인 기축 통화가 되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도 전략 자산으로 삼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도 계속 쓸 거다. 그리고 요거는 좀 복잡해요. 국채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증가하면 미국의 국채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요거에 대한 역학 관계는 제가 다음에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좀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주요 발언만 좀 더 보면 스테이블 코인은 국제적으로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보장할 잠재력이 정말로 있다. 네,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처리가 행정부 우선순위다. 그러니까 규제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코인 업계가 블록체인 업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규제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은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부분은 점점 풀어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심지어 그전에는 규제만 한 게 아니라 소송도 걸었죠. 뭐 리플도 그런 케이스고 그리고 테더 같은 경우도 물론 안전하게 자산을 확보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렇긴 한데 그런 것도 연결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트럼프도 또 덧붙여주죠 한마디. 달러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의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을 작업하는 의원들의 노력에 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고 싶다. 지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하자. 지지한다. 잘해보자. 해당 법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설명을 빼먹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빌 해거티 상원 의원 등이 발의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발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안이 통과되고 거기에 맞춰서 행정부도 움직이겠다라는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우리 금융 경제 성장과 혁신을 위한 엄청난 기회라고 평가하고서 법안을 통과시켜 자신이 서명하게 되기를 바란다. 네. 법만 통과시켜라. 내가 그러면 스테이블 확실히 밀어주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어쨌든 당장의 실질적인 상승 효과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 법안이 실제로 통과가 되고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법안을 서명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고 하면 실질적인 효력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실제 장에도 영향을 충분히 끼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기사들은 많아요. 지금 요새 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그 혼란스러운 내용에 비해서 긍정적인 내용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손절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보다는 좀 더 관망하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추가 매수를 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투자는 네, 각자 판단하실 일이니까 저한테
네가 사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 안 되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한 일주일 됐나요? 1, 2주 전에 일부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솔라나 뭐 이렇게 추가 투자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만약에 지금보다 더 빠지게 된다면 한 번 더 살 의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조금 더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기사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기사는 아닌데요.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이분의 글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요새는 KOL이라고 하더라고요. Key Opinion Leader 맞죠? KOL 뭐 인플루언서, 아이고 그래, 코인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분의 글을 제가 잘 보는데 텔레그램도 구독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이플레이코 뭐 X에서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많이 팔로우 하셔서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이 쓰신 글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세미나 후기. 이게 언제 쓰신 글이냐면 3월 7일이네요. 3월 7일. 이제 얼마 전에 3월 7일에 해시드하고 포필러스가 같이 주최하는 스테이블 코인 세미나에 다녀오신 거예요. 오랜만에 강남까지 넘어가서 해시드와 포필러스가 같이 주최하는 스테이블 코인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해시드는 유명한 벤처 캐피탈이죠. 그리고 포필러스는 이제 블록체인 업계 내 소식이나 뭐 코인 프로젝트들에 대한 아티클을 작성하는 리서치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에선 유명한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주최한 스테이블 코인 세미나에 다녀왔다. 방금 전 소식에서 제가 미국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서밋이 열렸다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사실 이제 특별히 새로운 이야기는 없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이야기가 오히려 더 나왔던 것 같아요.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국채 활성화에 이용하려고 하고, 유럽은 빠르나 너무 빡센 규제를 만들어서 좀 뭐 잘 못하고 있고, 우리가 참조할 것은 싱가포르가 어떤 형태로 접근하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였다. 네.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 나옵니다. 한국도 곧 법인 계좌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법인도 암호화폐 자금을 제대로 사용 가능해진다. 네.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들이 장을 이끌고 있죠. 물론 VC들도 활동을 하지만 국내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죠. 해외에 이제 법인을 두고 해외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제 국내에 영향력을 끼치는, 물론 국내 기업이지만 국내 한국인들이 만든 회사지만, 그래서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그런 길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테더와 같이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돈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관련 이해도는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미국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어쨌든 이렇게 강력하게 푸시를 하고, 또 미국 행정부가 거기에 발맞춰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미국이 저걸 저렇게 한다고? 저거 정말 뭐가 있는 거야? 라고 정말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테고,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은 이거 우리도 이제 저기 미국 핑계 대면서 움직일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한계가 또 나오죠. 한국은 금융위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규제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확장성을 가지지 못하면 생태계가 생겨나지 않고 먼저 죽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거는 IMF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인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정부는 늘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워낙 스테이블은 생각보다 수요가 많을 수 있다. 테더 등도 결국 거래소 유틸리티가 가장 킬러 대비다. 한국은 업비트와 빗썸의 거래량이 월등하다. 쉽게 말해서 업비트하고 빗썸에서 원화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 상장된다 하면 테더가 자체적으로 매출을 올리는 것처럼, 영업 이익을 내는 것처럼 한국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얼마든지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공통적인 목소리는 규제는 필요하나 죽이지 말고 숨 쉴 틈은 주자. 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네. 그래서 이분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제
블록체인 기업들과 정부 기관들이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되고 있다. 네, 뒷단에서는 움직이고 있다. 소통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고 또 필요성과 관심까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규제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 정책으로 펴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해시드에서도 이제 리서치를 내거든요. 해시드 오픈 리서치 측에서 3월 말경에 관련 이제 자료를 낸다고 하니까 이것도 그때 되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이 앞장서서 블록체인 업계를 선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잘하는 곳은 뭐 싱가포르나 홍콩,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굉장히 전략 자산으로 생각하고 비축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미국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것을 핑계 삼아서 실제로 일을 하고 싶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공무원들이 다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다 이게 중요하고 가능성이 있고 중요한 기술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모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움직이니까 그거 핑계로 우리도 해야 된다고 이제 상사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설득 포인트가 생긴 거죠. 미국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니까 말이죠.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3가지 소식 알아봤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확실히. 그래서 근데 요런 그 단발적인 이슈들 있잖아요. 이제 트럼프가 발표하는 물론 정책적인 발표는 장기적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비트코인 사랑해요 뭐 이런 류의 발표는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 좀 더 긴 안목으로 투자를 하시면 스트레스 지수도 내려가고, 그런 사이에 저랑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면 다음 기회를 더 빨리 포착하고 또 잘 버틸 수 있는 힘도 얻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컨텐츠로 돌아올 때까지 다들 존버 잘 하시베고!